중국에는 왜 과학이 없었는가? 이는 20세기 중국의 철학자인 펑유란이 1920년대에 지닌 생각이었습니다. 펑유란은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중국 철학사에서 중국의 과학이 서구에 비해 덜 발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펑유란이 설명하는 중국에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 철학의 성격입니다. 중국 철학, 특히 유가 철학은 도덕과 윤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전통은 자연세계의 탐구보다는 인간사회의 질서와 조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도가 철학 역시 자연과 조화를 강조했으나 이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사회구조입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주로 유학경전에 기반을 두었으며 과거 제도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이는 실용적인 과학 지식보다는 고전 문학과 도덕 철학에 집중하는 경향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주된 목적은 관리 선발이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나 기술 혁신보다는 유학적 지식과 문예적 능력이 중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과 기술의 활용입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많은 기술적 혁신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혁신이 과학적 탐구나 이론적 연구로 발전하기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약, 나침반, 종이, 인쇄들 등은 실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안정 유지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은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나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미 안정된 사회구조와 풍부한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적 요인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연을 탐구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국에서는 서양과 같은 과학적 혁명이나 과학적 방법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펑유란은 중국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성과를 인정합니다. 그는 대표적인 중국의 기술적 성과로서 화약, 나침반, 종이와 인쇄술, 지진계, 의학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앞서 언급한 중국 철학과 교육체계, 사회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나 이론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과학기술적 성과가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했음을 인정합니다. 조셉 리담은 그의 저서인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중국에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주요 원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정치 및 사회적 구조입니다. 중국의 과거 정치 체제는 과학적 탐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 관료 제도는 학자들이 과학 연구보다는 행정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관료적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 및 문화적 요인입니다. 중국의 전통 철학, 특히 유교는 과학적 방법론보다는 도덕적, 사회적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유교적 사고는 자연을 조작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험과 혁신을 저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중국 경제는 자급자족적 농업경제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대규모 과학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의 동기가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 자원입니다. 초기에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있었지만 이후 기술 개발과 확산이 느려졌습니다. 기술적인 자원은 많았지만 과학적 사고와 방법론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안정성입니다. 중국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간이 길었고
이는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도전이나 경쟁이 적어 자극이 부족했습니다.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급격한 변화나 혁신이 적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료주의입니다.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는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했습니다. 관료주의의 속성상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조셉 리담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과학이 서양과 같은 방식으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조셉 리담은 또한 중국이 많은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강조하며 과학적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조셉 리담은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주요 성과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과 수리공학입니다. 관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모작과 같은 농업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둘째는 천문학입니다. 흰천이와 같은 정밀한 천문기구를 제작했으며 매우 정밀한 천문 관측을 통해서 정교한 역법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수학입니다. 일찍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었고 소수와 음수를 사용했으며 십진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의학입니다. 침술, 한약, 다양한 진단기법 등이 포함된 중의학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황제내경과 같은 의학 서적을 통해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학과 물리학입니다. 화약을 발명하여 불꽃놀이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현상에 대한 실험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과 공학입니다. 종이를 발명하고 복판 인쇄와 활판 인쇄를 개발하여 지식의 확산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수차, 풍차, 나침반 등의 기계 발명품을 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양탐사입니다. 다층 구조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해상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항해 도구와 지도를 개발하고 대규모 해양 탐사를 수행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군사기술입니다. 다양한 공성 무기와 방어기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과 같은 군사 전략서를 통해 세계적인 군사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조셉 리담은 그의 저서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음양오행설이 중국의 자연철학과 의학, 천문학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음양이론입니다. 음양은 서로 반대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원리로 자연 세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음양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의 변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며 이는 계절 변화, 인체의 생리작용, 사회적 현상 등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행이론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 가지 요소로서 자연의 순환과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각 요소는 계절, 방향, 색깔, 맛, 인체의 장기 등에 대응됩니다. 오행은 상생과 상극의 두 가지 주된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이루며 이는 의학, 천문학, 점성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영향입니다. 중의학에서는 음양오행설을 통해 인체의 건강과 질병을 설명합니다. 인체의 장기와 기능을 오행에 맞추어 분석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음양오행설은 천문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달력과 기후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철학적 기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철학, 문화적 영향입니다. 음양오행설은 유교와 도교 철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도덕적, 사회적 조화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건축, 음악, 문학 등 중국의 다양한 예술과 문화적 표현에도 음양오행의 원리가 반영되었습니다. 조셉 리담은 음양오행설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중국 문화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사고방식으로서 중국 과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본 채널에서는 중국 한대 중심의 역학에 대한 주요 내용을 꼼꼼히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